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작년 2023년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바로 또렌저입니다. 그랜저가 2023년 한 해에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매량을 갈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년 동안의 그랜저 판매량이 무려 11만 3천 대입니다. 와, 미친 거 아니야? 판매량 2위를 보면 포터2인데요, 그게 판매량이 7만 2천 대입니다. 심지어 포터2는 상업용 차량이잖아요. 근데 걔가 7만 2천 대를 팔고 그랜저는 11만 3천 대를 팔아서 2위랑 무려 4만 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일반 승용으로는 2위가 뭐야? 승용으로 보면은 기아 스포티지가 2등인데요 아니, 스포티지가 왜... 소렌토가 당연히 1등 아니었어? 왜 갑자기 스포티지가 나오는 거야? 뭐 어쨌든 스포티지가 그 다음으로 많이 팔았는데 걔도 7만 대가 살짝 안 됩니다. 근데 1등인 그랜저는 11만 3천 대. 야,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동네였어. 근데 그랜저는 사실 이렇게 잘 팔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국내 내수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렇게 대박을 쳐야 맞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량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요즘 이렇게 인기 많은 그랜저에 갑자기 감가폭이 확 커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 그랜저 IG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 무슨 그랜저 IG예요. 완전 신형 그랜저지. GN7이? 그럼요, GN7. 그랜저 IG 아니고요, HG 아니고요, XG 아닙니다. GN7 완전 신형 7세대 모델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인기 많은 그랜저 감가가 왜 갑자기 크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GN7입니다. 아니 이거 완전 신형인데 감가가 있다고? 그럼요, 감가폭이 생각보다 꽤나 크다고요. 그랜저 GN7 하면 사실 국내에서 몇 모델 없는 준대형 세단 중에 하나잖아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쉐보레에는 임팔라, 르노에서도 SM7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봤자 K8, 그랜저, 준대형 세단은 이 두 가지 모델이 전부입니다. 수입차로 넘어가면은 그만한 다른 모델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준대형 세단은 K8하고 이 그랜저가 전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차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부유하다라는 부의 상징이 자동차의 크기랑도 연동이 되고 있고, 이런 차량들을 모는 사람들 보통 한 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안 타지만 그래도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상 이 GN7 끌고 다니더라도 4명이나 3명에서 탈 일이 그렇게 많은가?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대체로는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끔 가족들이 어디 간단하게 이동하는 요 정도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량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킹한민국이다 이 말이야. 아니 근데 그랜저 신형 엄청 비싸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한 32 정도 됐는데 라떼는 말이야, 우리 집에서 그랜저 물론 꿈도 못 꿨지만 라떼 그랜저 XG는 2천만 원 초반이 스타트 가격이었다고. 그때 짜장면 얼마였는데? 그때 짜장면이 2,500원이었지. 물론 짜장면 가격이 2배는 됐지만 그랜저 스타트 가격도 2배가 됐어요. 지금 그랜저 GN7 2.5리터 가솔린의 프리미엄 가장 하위 등급 트림이죠. 그 트림의 가격이 3,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랜저 XG 가격에 비하면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시작 가격이 거진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껑충 상승을 했어요. 일단 애초에 시작 가격이 높아졌기도 하거니와 풀옵션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풀옵션의 가격이 3.5리터 올휠 드라이브에 뭐 캘리그라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가격이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 가장 낮은 트림은 3,700인데 풀옵션은 5,700이야. 가장 낮은 트림부터 가장 높은 옵션까지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5,700이면은 수입차를 넘볼 수 있는 가격이야. 와, 이게 뭐 물론 5 시리즈나 E클래스 같은 좀 대중적인 수입차 이런 차량들은 사기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우디 정도면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토요타 크라운 같은 애들도 5천만 원 후반 뭐 요 정도에 시작하기도 하고요. 폭스바겐 이런 차량으로 가더라도 5천만 원이면은 웬만한 준대형 세단 느낌의 차량들을 충분히 사고도 남는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라는 네이밍 자체가 예전에는 제네시스의 전 단계 보급형 준대형 세단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에서는 사실상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 안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아이 근데 뭐 외제차들이 더 싸다고 해도 솔직히 그랜저만한 옵션 들어간 차가 없잖아. 아, 확실히 그렇긴 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수입 차량들을 진짜 많이 타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입차를 타다
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그랜저에는 있었는데 왜 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그랜저가 4륜구동이라는 타이틀이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랜저는 4륜구동이 들어갑니다. 올휠 드라이브가 3.5리터 가솔린에 들어가고요. 주행 성능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야,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현대자동차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간 거 아반떼 N, 벨로스터 N 이런 차밖에 생각이 안 났었는데 뭐야, 벨로스터랑 아반떼도 들어갔던 거네. 아이 뭔 소리야, 걔네들은 N 브랜드잖아요. 따로 있는 브랜드고 거기다 더해서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형과 정반대의 파형을 일으켜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여주는, 우리가 왜 에어팟 같은 거 끼면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자동차에도 적용이 된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를 왕복으로 갔다 오면서 3.5리터 가솔린 풀옵션 모델을 시승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조용하고 편안하게 갔다 왔던 기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 연비도 진짜 준수했어요. 저희가 100km, 110km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200km 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도 연비가 13에서 14km 정도는 무난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 진짜 중요한 옵션들만 얘기한 거지 이 외에도 뭐 프레임리스 도어라든지 뭐 실내 디스플레이라든지 프리미엄 차량에 맞는 옵션들을 가득가득 실어 놓은 그런 차량이라고요. 아니 그런 건 궁금하지 않고 그래서 감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데 그거 얘기해 준다며. 아 맞아. 아 내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네. 감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랜저 GN7의 감가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GN7의 감가폭이 무려 거의 20%에 달합니다. 20%. 이 차량이 2022년 11월부터 출시가 돼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차가가 5,710만 원이었는데 중고차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1년밖에 안 지났고 10,000km도 주행을 안 했는데 가격이 4,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가된 거예요. 아니 그랜저는 신차 할인 같은 것도 없었잖아. 그럼요. 그랜저가 막 신차로 출시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3.5리터 올휠 드라이브 캘리그라피의 모든 옵션이 싹 다 들어간 그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감가폭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아니 풀옵션은 원래 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근데 그게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좀 쉽게 노려볼 수 있는 소나타,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면 풀옵션으로 올라갈수록 감가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랜저 같이 애초에 풀옵션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가폭이 굉장히 큰 거죠. 일례로 2.5리터 가솔린이 들어간 GN7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감가폭이지만 3.5리터 풀옵션 캘리그라피에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넘는 그런 감가폭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3.5리터가 감가가 많이 됐네. 그쵸. 3.5리터가 감가가 좀 큰 이유가 있기는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랜저가 작년 한 해에만 11만 3천 대가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5리터 가솔린 몇 대나 팔렸을 것 같아요? 한 10%? 10%? 너무 많이 잡았다. 5%도 안 됩니다. 5%. 작년 한 해에 한 4,500대 정도가 3.5리터 가솔린으로 팔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중은 하이브리드가 50%가 넘어갈 정도로 거의 한 5만 대, 6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3.5리터 가솔린은 한 4,000대, 5,000대? 이 정도밖에 안 팔리다 보니까 인기가 적은 것과 비례하면서 가격도 그만큼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하부가 많이 팔렸다는 말은 연비 위주로 많이 샀다는 거네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하이브리드 인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까 제가 판매량 말씀드리면서 그랜저, 스포티지,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가성비 있게 사겠다 그러면 2.5리터 가솔린을 선택을 하지만 애초에 3.5리터 가솔린 같이 이렇게 유지비가 굉장히 높은 차량들은 약간은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감가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량 3.5리터 가솔린 3,470cc의 대배기량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만 100만 원이야. 제가 얼마 전에 1월달이잖아요. 전기차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12만 4천 원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격도 비싸게 샀는데 자동차세도 비싸게 내야 돼? 그리고 3.5리터라서 연비도 조금 떨어지는데 그 돈을 내가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감가폭이 좀 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3.5리터 타고 제주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연비 준수했던 것 같은데? 그게 고속도로를 탔을 때는 13, 14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게 일반 도로 꽉 막힌 시내 주행을 주행할 때는 얼마 전에 그랜저 GN7 커뮤니티에 올라갔는데 2km가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2kg를 인증해 주신 분이 계셨어.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랜저 GN7 그 중에서도 3.5L 풀옵션 차량들은 감가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감가폭이 크다 그러면 뭐다? 이 차를 신차로 구매할 분들에게는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나왔다 그 말 아니에요? 나 근데 하이브리드 사고 싶어. 진짜 하이브리드는 비싸다고. 하이브리드는 같은 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중고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L 가솔린 내가 좀 대배기량 출력도 290마력의 4륜구동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몰아보고 싶고 옵션도 가득 들어가 있는 준대형 세단을 몰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5,700만 원을 주고 사기보다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5,000km밖에 안 탔지만 4천만 원 후반 정도의 3.5L 가솔린의 올휠 드라이브 캘리그라피 트림을 가지고 있는 이 그랜저를 중고로 업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GN7의 감가폭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대배기량 차량들은 감가폭이 좀 크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사실 그랜저 3.5L 가솔린을 좀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아니면 지금보다 살짝 더 기다리면은 아주 적절한 가성비가 좋은 3.5L 대배기량 그랜저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리본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새로 고침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가격이 딱 떨어진 그랜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와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